여러분들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때요? 조급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죠. 그죠? 예, 또 지치니까 힘들고. 선생님도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좀 들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워 할 때가 있는데, 짜증스러워 하는 게 아니고 힘이 드니까 말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참 어려운 점수예요. 60점이 참 별거 아닌데 은근히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조색과 배색을 둘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색은 이제 점점 이제 하다 보면 늘고, 시험 전까지 뭐 이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이제 배우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색이야. 근데 배색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성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실함.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건 원래 다 귀찮아해. 그러니까 원래 귀차니즘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존재들이에요.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다고. 안 그래? 막 움직이면서 막 열심히 살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되게 귀찮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걸 성실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구를 해요. 이제 감성배색 연습하기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몇 개? 20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꼭 재수없게 20개를 해내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대부분 안 하니까. 내가 왜 20개 하는 한 사람들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요거도 먹잖아. 그지? 그러니까 20개 하는 사람들 재수 없는 거야. 그지? 그럼 20개 한다고 붙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20개 하는 사람들이 붙을 확률이 높죠. 그럼 한 5개 썼는데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진짜 재수없게 2개 쓰고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아마 그 전에 뭐 비슷한 일을 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2개 써서 붙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이 좀 더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20개를 쓰라고 하는데 또 모르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거예요. 뭐 어쨌네 저쨌네. 그럼 20개 쓴 사람들은 뭐 시간도 많고 놀고 먹고 뭐 편한 사람들이 한 거지.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성실한 거예요. 아셨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살 다시 쪘거든요. 한 10kg 뺐는데 다시 10kg 다시 쪘어요. 근데 이 살을 뺀 사람들 보면 되게 어때요? 그러잖아. 왜 그래? 되게 힘든 걸 해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담배 끊으면 그러잖아요. 독하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해. 아셨죠? 이제 합격을 원하십니까? 네? 네.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은 없었다. 성실한가 불성실한가. 네, 이제 보겠어요. 네, 이런 학생들이 되지 마시고 저런 학생이 되시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감성배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이야기해 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감성배색이라는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되죠? 자, 컬러고시 카페 있죠? 거기 가면 2교시 배색 색채 계획에 대한 강의가 총 12개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1강부터 몇 강까지? 12강까지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들으라는 거야? 듣고 그 정보를 머리에 암기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해야 돼, 이해. 그냥 들으라니까 선생님 들었는데요?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들었어요, 듣기는.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그냥 소리만 듣는 거지. 그런 거라는 게 아니라, 안 들어도 만약 이 내용을 알면 안 들어도 돼요. 내용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거니까 안 들어도 돼. 본질은 이해하고 알기 위한 거잖아. 근데 모르잖아. 그러면 들어야지. 들어서 이해해야지. 그지? 그냥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과제하라고 돼 있죠? 교재 뒷부분에 보면 색종이를 어떻게 잘라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붙이는 거야? 붙였어요. 붙였어요. 근데 몰라. 왜 붙였는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제 잘라서 붙이는 훈련 자체가 시험의 일부 행위예요, 아니에요? 일부 행위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붙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이 연습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위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연상, 어떤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잖아. 무엇으로 맞추는 거지?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성이 드는 맛을 여러 개 쫙 뽑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걸 딱딱딱 내가 권하고 싶은 거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식욕이 돋는다. 색상은 난색. 그죠? 명도는 고명도. 채도는 고채도잖아. 그럼 그 안에서 있는 색들, 색종에서 난색 계열, 뭐 노랑 찾아보다가 이거다 한 거 쫙 찾아 색상에다가 명도는 이거네 해서 좀 몇 개 쫙 뽑아놓으면 되잖아.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딱딱딱 붙여주면 돼요. 번호가 있는 건 샘플, 번호 없는 부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근데 그 붙이고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 해가지고 오면 걷어서 쫙 펴놓고 같이 볼 거야. 같이 보면 색상 차나 명도 채도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혼자 특별하게 확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걔는 틀린 거야. 그럼 걔한테 물어보지. 왜 그러겠니? 그랬더니 설명을 했더니 납득이 가고 걔도 맞는 거야. 알겠죠? 예. 배색이라는 게 그렇잖아. 여러분 개고기 다 좋아하세요? 근데 개고기 맛있다는 사람도 있잖아. 이렇게 다양한 감성을 갖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색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은 정답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 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성 배색, 자, 배색, 감성, 감성. 여러분들 음악 듣다 울잖아. 음악이 나의 감성을 자극하잖아. 감성. 근데 색이 나를 그런 감성을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나 이제 사실 음악이 더 강력해요, 색보단. 근데 색은 다른 것과 같이 할 때 시각적으로 상당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감각밖에 없잖아. 그지? 5가지 감각. 되게 한계가 있어요. 무한해요. 무한하면 그땐 초능력 다 되잖아. 슈퍼맨 멀리 있는 거 막 보고 막 벽 뚫고 보고 막 이러잖아. 우린 그렇지 않죠. 그죠? 예.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걸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예요. 그게 창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느냐? 그러면 노트를 만듭니다. 뭘 만든다? 노트는 그냥 일반 노트 아무거나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노트 있죠? 네? 그 노트에다가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감성 배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뭐 한다? 자료 수집을 하고 이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배색도 해보고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카페에 컬러 고시 말고 디자인 고시라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디자인 고시 카페에 감성 배색 연습하기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 감성 배색 연습하기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게시글이 문제야.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가 200개가 넘거든. 그 중에서 몇 개를 하라고? 20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각자 혼자서 문제 있잖아요. 2교시 감성배색 문제나 색채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선생님이 한 사람씩 이렇게 평가를 해줬는데 되게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상대하게 되면은 되게 많이 상대하잖아. 여러분이랑 1대1이지만. 그리고 학생은 자기 것밖에 못 보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얼마나 이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페에 요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 주면 요거에 대한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그 그 선정한 거 있죠? 색을 이제 색종이 여러분이 이제 선정하잖아. 그럼 선정해서 붙여.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착각 찍어서 여기다 올려주면서 내가 이걸 왜 했는지를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는 것을 그냥 댓글 보고 적는 게 아니라 이 감성 배색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고 여기에서 적은 걸 일로 옮겨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제가 들어가서 요걸 보고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줘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하고 점수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그러면 60점 이상 맞아야 돼. 그래야 합격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쓰는데 20개를 쓰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10개씩 두 번 딱 쓰면 되는데요.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이 상대하는 학생들이 시험이 가까워지면 최대 100명을 상대해요. 100명 이상 내 못해. 그러면 100명이 20개씩이면 2000개야. 그럼 제가 댓글과 답글 학생들을 봐줄 때 혼자 몇 개를 봐준다는 거죠? 2000개를 봐주는 거야. 최대. 물론 뭐 거기까지 안 하지만 안 쓰는 애들이 다행히 있어서. 예, 다 열심히 한다면 난 죽겠지만 여하튼 저기 뭐야 댓글 하나하나 이제 선생님이 다 답을 달아주고 점수를 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막 이제 요때는 쉬지도 못해. 댓글 다느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하루에 10개를 단다. 그러면 그 친구는 틀린 걸 10개 단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10개를 다 틀린 답을 해줘야 되니까 승질나서 9개는 지워버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개부터 10개까지는 하루에 1개씩. 몇 개요? 하루에 1개야. 1개를 쓰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1개도 한 2시간 걸려요. 여러분이. 하루에 1개를 쓴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거기는 댓글 쓸 거 아니야. 뭐 쓰레기 같네요. 잘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그거를 듣고 수정해서 이제 수정할 필요는 없고 이렇구나 이해하고 다음 거 쓸 때 어떻게 하면 돼? 그거를 개선하고 또 두 번째 했는데도 그래도 쓰레기네요. 그럼 또 개선해서 또 세 번째. 칭찬하면 그대로 가고. 그래서 10번을 그냥 하루에 1개씩 쓰다 보면 이해를 하게 돼요. 대충. 그리고 나서 11개부터 20개까지는 여러분이 하루에 2개씩, 3개씩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니까. 이제 선생님이 댓글이 짧아지면 그만큼 어때? 잘 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면 되잖아. 말이 많으면 되게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면 괜찮아 양호하다 그러고 점수 주고 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 개 써 상관없지. 또 기사시험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10개까지는 기사시험 문제 풀면 안 돼. 아셨죠? 요거 연습이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문제 중에 기사 문제가 있거든? 그건 요 11개부터 20개일 때부터 기사 문제를 풀으셔야 돼. 아셨죠? 이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도 볼 수 있고 시험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이해돼요? 자, 그럼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러면 이제 봐봐. 한 장에다가 자, 200 몇 개의 게시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풀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 번씩 쭉 검토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잘 아는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떤 문제를 위주로 해야 돼? 모르는 문제 위주로 해야지. 아는 걸 왜 해? 항상 여러분 옛날에 이건 안 나올 거야 했던 문제 꼭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찾고 그걸 보완하는 게 공부야. 아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여기다 딱 적어요. 뭐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적어. 그럼 이 사랑스러운이라는 것 관련해서 여기다 뭐 해야 돼?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지.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랑스러운 하면 색상, 명도, 채도 적어주고 각각마다 지정하고 관련한 형용사, 관련한 이미지, 관련한 연상, 내용을 여기다가 자료 수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 자료를 분석으로 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색종이를 잘라 붙입니다. 아셨어요? 최소 5개 이상, 몇 개 이상? 5개에서 몇 개? 10개 사이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종이를 크게 잘라붙어, 작게 잘라붙여? 작게 해야지. 아깝게. 왜 크게 해? 그죠? 작게 잘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대상으로 색종이 지정했으니까 요 밑에다가 이제 이걸 지정한 주조색은, 보조색은, 강조색은 배색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장 이제 연습한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하면 돼? 카페에다가 댓글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선생님 보고 답글을 해줄 거야. 아셨죠? 그리고 이제 직접 학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이 노트를 매번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도장 찍어줄 때마다 요거 보고 또 한번 평가를 해줄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해돼? 네. 여러분 그냥 이 문제에 아무런 자료 조사 없이 거기다 대놓고 댓글 쓰면 안 돼. 아셨어요? 걸린다. 성의 없으면. 그리고 이 훈련을 하는 것은 이거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셨죠? 일단은 쓰는 방식이나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는 분위기 맞추는 거잖아. 뭐로? 시각으로 컬러를 좀 이해해요? 분위기 맞춘다니까? 그러니까 눈치 있어야 돼. 눈치, 센스.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 뭐 사랑스럽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맞추면 돼. 뭐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
자 20대 애들이 이제 풋풋한 사랑하는 그런 달콤한 아주 사랑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연상이란 말 쓰지, 그지? 그런 맛이 나느냐, 그걸 한번 색상 명도 채도를 조색해봐. 색상은 뭐? 빨강? 일단은 1차 색부터 선정하면 돼. R, Y, G, B, P. 그러면 여기서 뭐야? 다 써도 돼. 근데 주조색. 그럼 뭐야? R과 Y지만 더욱더 R이지, 그지? 그럼 R에서도 1R부터 10R까지 있잖아. 그러면은 1R부터 5R 할래? 5R 할래? 10R 쪽으로 갈래? 10R 쪽으로잖아. 요가는 10R, 그지? 10R. 왜냐하면 달콤한 20대 사랑인데 약간 보랏빛의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 안 그래? 아, 물론 그럴 수 있어. 보랏빛 해놓고 그걸 하고서는 보라 의미를 설명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도 마찬가지. 고명도지만 그 고명도에서도 7, 8, 9, 10 그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8, 9막. 명도도 마찬가지야. 뭐라고요? 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습니까? 채도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미묘한 명도의 차이와 미묘한 채도의 차이에서 정말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품이 우리랑 똑같은 제품인데도 훨씬 고급진 느낌에 더 이렇게 가와이해요. 중국 제품도 우리랑 똑같은데도 약간 우리보다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은 제품은 똑같은 제품인데 컬러가 중국 게 좀 더 비비드해요.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덜 좀 비비드하고, 일본 애들은 좀 뭘 할 수 없어요. 약간 이게 푸연하게 이게 똑같은 가와이인데도 달라, 느낌이. 그래서 컬러리스트가 어떤 제품을 색을 선정하면 별거 없어요. 계속 색을 내가 원했던 그 색이 나올 때까지 제품 샘플을 받아보면서 아, 이거 채도 올려주세요. 다시 바꿔. 명도 내려주세요. 이러면서 관리하면서 색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에 맞도록 색을 탁 해주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컵도 보면, 그죠? 약간 뭐예요? 머브하죠? 보라 컵이잖아. 이런 컵이 약간 더 지금에서 밝으면 또 느낌이 어때요? 달라져요. 그죠?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명도와 채도도 약간 낮고 더 밝아지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근데 이러한 어떤 약간의 차이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배색할 때도 색종이를 우리가 지금 시간 때문에 선정하지만 색종이 안 쓰고 못 써요. 원래는 조색을 해야 되거든. 또는 컴퓨터로 작업해서 해주는 게 훨씬 맞아요. 기사 시험도 2교시 때 직접 색을 칠해서 막 하는 건 이해가 안 됐어. 이걸 왜 하지? 컴퓨터로 요즘에 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다 손으로 도면 그리나? 아, 물론 지금도 그려. 옛날 분들은 그리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CAD나 이런 도면을 컴퓨터로 그리잖아. 지금 컬러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배색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다 있어요. 기사 시험 안에 조색이랑 배색 우리 다 있는데, 단지 그 배색에 대한 색채 계획을 뭐로 하는 거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야. 그 외에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뭐냐? 왜 게시판에 올리느냐? 일단은 내가 썼던 것과 남이 쓴 걸 뭐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잖아. 그죠? 네, 남이 어떻게 썼는가 비교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자료 수집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자료 수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구글링도 할 수 있고, 그죠? 우리 교재도 볼 수 있고, 또 카페에 가면 그 감성 배색 연습하기 밑에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자료들을 또 참고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최대한 자료를 많이,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만들어, 된장국을 만들어라 했으면, 냉이 된장국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에다 뭘 모아야 돼? 된장국 재료들을 막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 한 20개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한 5개를 섞어서 여기 놓을 거 아니,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왜 내가 그걸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레시피 써놓은 거 딱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보고서, 내 거보다 이게 더 맛있겠는데? 그럼 내 거에도 갖다 놔서 내 걸 또 바꿔가고. 이게 창의 아니야. 창의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발견, 발전, 융합.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 거야. 나무 신발이, 나무로 된 컵이 흙이 자기로, 자기가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저기죠. 아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카페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맛, 형용사 이런 것들을 모아놨거든요. 그럼 그거에 관련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보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최종 모의고사를 해보면 됩니다. 뭐 한다? 최종 모의고사 일주일 남겨놓고 보통 최소 3개, 최대 5개 이상. 아셨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2교시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색종이를 너무 많이 써버려요. 예? 그리고 저희 물감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이제 시험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거고요. 일단 이 개념만 이해하면 시험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대로 물론 할 거지만 나오는 대로 암기했다가 그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기본을 배워놓고 덤빌테면 덤벼봐 하고 시험 문제가 바뀌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걸 위한 공부지 로봇처럼 딱 장입된 어떤 코딩에 의해서 그때만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면 못하러 사람을 써.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그러한 직업들, 예전에는 완전 단순한 직업들 있잖아요. 다 없어졌지만 이젠 조금 머리를 조금 그 기계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 계산한다든가 이런 기계적인 것들, 창의가 없는 직업은 다 사라진다니까. 왜냐면 회사 운영할 때 인건비가 제일 부담스럽거든. 사람 다루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디자이너는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선생님 안 없어져요.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필요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제 미래는 기계가 발달해요. 그리고 편리해지고 더 좋아지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문화지체, 아노미 현상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공허해지고 더욱더 슬퍼. 왜?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게요. 당장 먹는 거 해결 안 돼가지고 고통스럽잖아요. 딴 생각 못 해요. 근데 여유만 생겼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딴 생각이 올라오죠. 안 그런가? 나만 그런가? 그 미래에는 사실은 정신, 이 영의 세계, 혼의 세계. 그 요즘에 보면 막 그냥 영화도 보면 뭐 악마, 사탄, 사람들 막 어떤 종기, 신비주의 이런 데 빠는 이유가 공허해서 그래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앙과 막 이런 쪽으로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좀 더 이렇게 정신의 어떠한 그 체험의 시대. 저는 미래에 뭐 그걸 준비하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고. 아니면 말고.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자, 일단은 먼저 감성 배색 강의 12강 들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그럼 그걸 맞춰서 과제를 다 하시고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료들, 그러니까 나만의 레시피를 막 넣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가 문제에 푼 것을 사진과 내용을 카페에다가 올리는데 하루에 1개, 10개까지. 그럼 선생님이 지정해주면 이제 개선하면서 10개까지 하다 보면 이제 방법을 알고 대충, 배색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면 이제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가 이제 5개 이상씩 3개만 해봐도 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충 이제 어떻게 시험 보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죠? 이거는 이제 시간 안에 하는 훈련을 좀 해볼 거예요. 산업기사는 2시간 반, 2시간, 5시간, 기사는 3시간, 3시간, 6시간 안에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하면 잘 못해요. 근데 한 2-3번, 4번씩 하면 대충 시간 안에 들어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야. 아셨죠? 1교시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배색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그 근접한, 지정된 그 느낌에 맞게. 아셨어요? 이런, 봐봐. 가족들을 위한 가족용 텐트를 디자인하려고 한다. 봄에 사용하는 봄에 텐트를 하려고 한다. 행복하고 즐거운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놓고 텐트는 일단 크기가 중요하고 바닥은 푸신푸신해야 하고 이렇게 해요? 또 가족들의 웃음과 행복함이 연상돼요. 이래요?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는 거지? 텐트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뭐야? 즐겁고 행복한 이미지만 해주면 되는데 즐겁고 행복한 거 안에 이유로서 봄이라는 것도 고려해줘야 되고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도 고려해주는 거지 그 텐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야. 아셨죠?
뭐 그래서 배색 이뤘을 때 두 남녀가 해변가를 뭐 즐겁게 달리는 장면이 연상되는, 그게 왜 연상되는데 그게 색이 어떻게 연상되지? 그럼 파란색이야? 서해는 누런색인데? 안 돼. 자연이 연상되는, 그랬더니 자연의 나무가 연상되는, 이러면 안 돼. 조용우 선생님의, 그러니까 뭐 자연의 맛 그런 얘기고 조용우의 맛 이런 얘기잖아. 그때 조용우 선생님 머리가 크므로 코는 파사, 이게 아니라고. 조용우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맛, 재수없다, 열정적이다, 짜증난다, 못생겼다, 이런 어떤 그 감성. 귀여운 했더니 우리 집 옆집 애기가 연상돼.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애기를. 그냥 귀여운 그러면 명도에서는 좀 밝은, 채도에서는 약간 뭐야 채도 낮고 상황성 고채도일 수도 있잖아.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무채색 성격이 강하게 없을 땐 무채색이 주조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 아셨죠? 그리고 하는 만큼 늘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컴퓨터로 이제 실제 어떻게 올리고 하는지를 카페에 있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강의까지 듣고 이제 실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20개 할 수 있겠어요? 네. 아, 약속? 네. 진짜? 네. 진짜로 하세요. 네.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쓸 때도 2시간 정도 걸려, 원래가. 알았죠? 네. 원래 그런 거야. 배색이라는 게 디자인 해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셨죠?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이 배색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댓글을 달아줄 건데 정말 저도 힘들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모두 다 합격 좀 합시다. 합격 발표 나는 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이 붙어도 10명이 떨어지면 괴로워요. 99명이 붙어도 1명이 떨어지면 괴로워요, 선생님. 붙는 사람들은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색 꼭 하세요. 네. 이거 안 하면 떨어집니다.